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드론을 이용해서 트베르주 토로페치 인근의 러시아 미사일 및 탄약 저장 시설을 공격한 바 있었는데, 이날 러시아는 최소한 몇 달 동안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소실되었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작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파급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현지 시간으로 22일자, 한국 시간으로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히면서 에스토니아 방위군 정보센터장인 안츠키비셀크 대령이 분석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안츠키비셀크 대령에 따르면 지난 18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트베리 지역 토로페치에 있는 러시아 미사일 무기고 공격으로 3만 톤의 탄약이 폭발했고, 폭발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포탄 75만 발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군은 하루에 평균 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분량의 포탄을 한꺼번에 날려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폭발에는 단순한 포탄뿐만 아니라 북한산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음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 탄약 공급의 2, 3개월치 분량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으로 안츠키비셀크 대령은 추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언론인인 수스필레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식통을 인용해서 토로페츠 시설에 이스칸데리 미사일, 토치카-U 탄도미사일, 대공미사일, 활공폭탄, 포병용 포탄이 저장돼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허위정보 대치센터 책임자인 안드레 코발렌코는 러시아군 이 시설의 그라드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MLRS와 S-300 또는 S-400 방공 미사일, 또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용 탄약도 저장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츠키비셀크 대령이 밝힌 바대로 3만 톤 분량의 폭발물이 미사일과 포탄을 모두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의 주요 물자 비축량이 파괴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BBC는 약 3천만 파운드, 약 524억 원의 가치가 있는 무기고가 1년의 폭발로 인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들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폭격을 당한 트베리 지역의 토로페치 러시아 군기지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약 380km,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는 약 5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SW는 러시아 내에 러시아 후방 물류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계속되면 러시아군 사령부가 이런 공습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내에 지원 및 물류 시스템을 재편하고 분산시키는 등 이 러시아군에 대한 작전상의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탄약 저장 시설이 원래는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인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앞서서 이 무기고가 미사일 탄약 폭발물 저장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년에 36억 루블, 한 518억 원을 들여서 지어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드미트리 불가코프 전 국방부 차관은 지난 2018년에 이 시설이 미사일과 소규모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불가코프 전 국방부 차관은 이 무기고의 건설을 책임졌던 자로 나중에 뇌물수뢰 및 부패 혐의로 체포되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타스통신도 이 무기고는 미사일과 탄약 비축량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폭발 및 화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무기고의 각 저장시설의 전체 하중은 최대 240톤에 달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는 무기 창고가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에 손쉽게 무너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러시아군의 부패 때문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러시아군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허접한 군대였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군사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상대로 해서 이기지도 못했고 벌써 2년 7개월이 넘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에 당한 군수창고도 지을 때는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고 했는데
별 파괴력도 없는 자폭 드론에 당할 정도면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고 엄청난 자금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이 군수창고 건축을 총지했던 불가코프 전 국방부 차관이 다른 건으로 부패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파괴당한 군사창고 문제도 도마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서방이 제공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 승리 계획은 워싱턴과 다른 동맹국들이 자신의 국가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득하려는 강력한 추진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제트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 드론 등과 함께 더불어 이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군사기지를 공격한다는 목표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공격의 일환으로 지난 18일과 20일에 러시아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문제에 관련해서 영국 등은 이미 허용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만 확전을 우려해서 그동안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승리 계획 설명과 함께 전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러시아 지상군을 물리치기 위해 자국의 싸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탄약 중 하나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있는 탄약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절실한 무기 중 하나인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X,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공장의 모든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미국 방문을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전사들을 위해서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선에서 승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합주로 꼽힙니다. 이런 관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합주 방문은 대선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비상한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필요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타협을 통해서 전쟁을 즉각 끝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한 뒤에 26일에는 워싱턴 DC로 넘어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